오늘은 첫 시간 수업이요. 마스크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방금 제가 낀 마스크를 보셨나요? 마스크는 제가 본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얘를 너무 낮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너무 튀어나와서. 그래서 제가 좀 낮췄더니 또 너무 닿아서 저처럼 화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화장을 하는 사람들에겐 루즈 같은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새 본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 본을 여러 번의 반복을 자꾸 해보다 보니 최종 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물론 저는 많이 만들었는데 막상 촬영을 하려다 보니 선물을 다 줘버리고 이게 없네요 딱. 그래서 오늘 직접 만들어 보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소재 중에 린넨이라는 극감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안쪽에는 겨울에는 저는 얘는 겨울용 마스크입니다. 안쪽에 다이마루라고 하는 신생아들에게 입히는 유아용 유기농 천을 써서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계절이 조금 더 시원한 때라 역시 영유아기에 원래는 이 친구를 기저귀를 만드는 천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고유의 어머님들이 옛날부터 행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던 그런 소재인 소창을 썼습니다. 소창은 비교적 굉장히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겹으로 한쪽이 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린넨과, 물론 제 린넨들은 처음부터 원단을 사서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생각보다는 원단을 많이 먹지만 저는 제 원피스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를 이용해서 예쁘지요? 이렇게 생긴 천을 이용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겉면에 이 본을 가지고 제가 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본들은 시중에서도 많이 구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본이 꼭 필요하신 분은 도서관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무료로 배급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인의 기준의 본이고요. 어린이용 본들도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본에는 제가 한번 꺾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요 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통 선생님 본에 뭐 그립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은 완성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항상 완성본을 요렇게 대고 그리시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본을 그리시는데요. 요 접어난 부분이 시접입니다. 요쪽만. 요쪽은 시접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겉감에는 시접을 얘도 시접이 있어야 되는 사이즈고요. 안감에는 보시면 얘를 딱 접어서 제가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물론 가장자리의 시접은 1cm입니다. 이렇게 그려뒀는데 이쪽은 조금 펼치니까 커 보이지요? 2cm의 시접입니다. 얘는 나중에 보시면 바느질이 완성되고 나면 끈이 들어갈 구멍을 만드는 거라 2cm가 필요한 거고요. 안쪽에 있는 소창에는 시접이 필요가 없어서 얘를 접었다 펼쳤다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바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소창은 요거를 두 장이 한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반대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하나, 요렇게 두 개 그려야 되겠죠. 잘 보이시나요? 여기 시침핀이 꽂혀 있는 이유는요, 두 장이 떨어지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식서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이 식서들은 원단이 풀리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 일부러 자르셔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굳이 자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안쪽이 시접이 깔끔하라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장만을 좌우 대칭이 되게 두 쪽씩,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이 되는 두 매가 한 장으로 이용하니까 이렇게 하나, 반대쪽 대칭되게 하나를 그려두시면 되고요. 린넨은 반대로 시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를 펼쳐서 이렇게 그린 쪽이 한 장, 그죠? 한 장.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린 쪽이 한 장 필요해요. 왜 핀이 꽂혔냐고요? 지금부터 이제 바느질을 해볼 건데 여기서 요렇게까지만 바느질을 할 거예요. 요거는 소창은 제가 일부러 떼놨죠. 왜? 핀 꼽는 거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여기서 소창은 내장을 마주보고, 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소창은 앞뒷면이 없어서 내가 그린 쪽이 안쪽이 되면 되고요. 극감은 보시는 것처럼 안에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느질 선이 될 거기 때문에 안쪽에 바느질 선이 그려져야 되면 바깥이 보이게 되겠지요.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소창은 자, 이렇게 마주 내장을 놓으시고 요 곡선 부분에만 핀을 꽂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 꼽는 방법과 바느질 하는 방법은 좀 더 가까이에서 이제 제 모습이 아닌 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안경을 좀 낄게요. 자, 제가 아까 본을 가지고 보여드리기는 했으나 가까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얘는 소창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펼쳐놓고 요 상태대로 본대로 그리시고 바깥쪽에 시접을 1cm씩 그리신 겁니다.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도 사실은 자를 대고 요렇게 요 1cm 바깥쪽에서 요 선을 그대로 그려두시는 것이 바느질 하시기에는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린넨은 본을 완전히 펼쳐서 역시 식설을 이용했지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1cm 하시고 여기가 끈이 들어갈 자리라는 것을 제가 표시만 해둔 것이고요. 이제 바느질은 여기에서부터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그리고 린넨 바깥천도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 할 것입니다. 자,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손바느질은 저는 쓰기를 퀼트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퀼트 여러 가지 일본 실들이 많고 국내에서도 실이 나오긴 한데 저는 주로 일본 실을 쓰고 있네요. 퀼트 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늘은 저는 8번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번 바늘을 사용해서 퀼트 실을 꽂으시면 비교적 눈이 나쁘신 분들도 폴리에스테르사라서 굉장히 단단하게 쉽게 넣으실 수 있고요. 굉장히 견고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침핀은 두 장을 겉면과 겉면, 준비해 두신 린넨의 겉면과 겉면을 마주하셔서 꽂으시면 되고요. 소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장을 한꺼번에, 자, 그러면 핀을 꼽으실 때 뒷면을 한 번쯤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뒷면이 굳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그리 신경을 쓰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저희가 퀼트 작업을 할 때는 1, 2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지만 얘는 마스크 정도의 작업이라 그다지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비교적 1, 2mm 차이 나는 것은 손바느질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맞아야 되는 조각의 연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느질을 본인의 손을 믿으시고 저도 비틀게 나갈 수 있는데 본인의 손을 믿으시고 핀을 나란히 꼽으시면 됩니다. 자, 핀을 꽂으실 때 주의점은요. 일반적인 분들이 두꺼운 원단으로도 핀을 꼽으실 때 꽂으시면서 똑바로 꼽아서 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뒷천이 밀려나서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핀을 10도 정도의 각을 살짝 기울여 주시고 꽂으시면 천이 밀려나는, 뒷면의 천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처럼 저는 아까도 고정을 제일 끝에서 하는 거 보셨지요? 이 친구도 끝에서 고정 하나 정도 해줄 때는 뒷면을 보시면서 핀을 찔러 주시면 좋습니다. 자, 꽂아주시고 하나 더. 자, 시침핀을 왜 이렇게 촘촘하게 꼽냐고요? 사실은 바느질은요, 특히나 손바느질의 매력이기도 하고 완성도를 높이시려면 핀을 많이 꽂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비교적 안정감 있게 꼽혔습니다. 여기 딱 맞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바느질을 해볼 텐데요. 바느질에 저는 퀼트 실을 한 가닥으로 쓰고 있고요.
처음과 끝은 재봉틀을 해도 마찬가지고 손바느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려면 실의 흐름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2cm쯤 안쪽에서 시작해서 가장자리로 갔다가 돌아오시면 2번 하시는 바느질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쪽에서 작은 바늘땀을 저는 습관이 돼서 한 땀씩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속도가 될 텐데요. 자, 제가 소창과 비슷한 색깔의 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화면으로 보시면 바늘땀이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가끔씩은 바늘땀이 몇 cm씩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냥 보시기에 촘촘하다 이 느낌이 드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자, 하시고는 돌려서 아까 온자리와 반대로 가시면 훨씬 견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손바느질을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옷도 손바느질로 만드니까 왜 재봉틀을 쓰지 않고 손바느질로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한다 할 수는 없으나 재봉틀 바느질도 합니다. 그런데 재봉틀 바느질은 두 개의 실이 윗실과 아랫실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다 보니 가끔 바느질이 터지거나 실이 끊어졌을 경우에 한 가닥의 실을 당기면 다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느질은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를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설사 칼에 의해 잘려진다 하더라도 일부러 당겨내지 않는 한 실이 끊어져서 옷이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바느질의 매력이 이런 작은 것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꺼번에 2땀, 3땀 하면 안 되냐? 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한 땀씩이 몸에 배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2땀씩 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실을 쭉 당기면요. 보셨지요? 주름이 주르륵 잡혀버려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고요. 가끔 앞으로만 전진하는 홈질을 하시다가 반박음질 정도로 한 땀을 당겨오시면 더 이상 당겨오지 않지요. 그러면 주름 잡히는 것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땀씩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한번 가볼까요? 2땀, 자, 2땀씩 갔습니다. 2땀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좀 더 또 당겨오는 부분이 생겼다. 2, 3cm 가시고 난 뒤에 또 반박음질 한 땀 정도를 해주시면 실은 당겨오지 않고 뒤는 크게 요 부분은 제가 핀이 뒤쪽이랑 선이 잘 안 맞을 듯이 보이는데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끝이 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도 2cm 안쪽에서 가장자리를 향해서 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장자리에서 반대로 돌려서 약 2cm를 되돌아 가시는 홈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되돌아가서는 매듭을 주지 않습니다. 매듭을 주지 않고 그냥 잘라도 자, 이제 그냥 실을 자르겠습니다. 자, 가버려도 매듭이 180도로 바느질 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러 당겨내지 않는 한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곡선입니다. 마스크의 얼굴 앞부분이 됩니다. 코에서 입까지 부분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고 곡선이므로 여기 바느질 선에 1cm 시접에서 거의 0.6에서 7 가까이 안쪽까지 가위밥이라는 걸 줄 겁니다. 가위밥이라는 건 직선보다 곡선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직선에서는 가위밥이 필요 없습니다. 곡선에서는 가위밥을 주지 않으면 바깥쪽이 울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조금 더 볼록한 곳에서는 가위밥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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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시고 난 뒤에 이렇게 자 두 쪽을 이렇게 펼쳐서 요 시접이 아까 두 쪽이 겉면이 될 거라 했으니까 안쪽에 겉면이겠지요. 두 개씩의 시접을 바느질 하신 시접을 양쪽으로 갈라서 손톱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긁어줍니다. 바깥쪽에서 뒤쪽은 이렇게 보시면서 바깥쪽에서 긁어주시면 훨씬 예쁜 선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뒤쪽을 잘 만지시면서 앞쪽에서 이렇게 긁어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항상 양쪽으로 두 가닥을 남겨서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솔기인데 솔기를 양쪽으로 가른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가름솔입니다. 참 예쁜 말이지요. 한 곳으로 미루는 것을 통솔이라 하고 이 친구처럼 양쪽으로 가르는 것을 가름솔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바느질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는 다시 요 바느질 선에서 요 뒤쪽에 두 겹의 천과 앞쪽에 두 겹의 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네 겹입니다. 네 겹의 바느질 선에서 바느질을 다시 한 번 더 하실 텐데 여기 0.2쯤 떨어진 곳에 홈질을 한번 쭉 끝까지 두 번 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실의 색깔이 잘 보이지 않으실까봐 이렇게 나누어서 바느질을 할 건데요. 제가 극감에서 포인트를 줘가면서 다시 찍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은 요 바느질과 가위밥 작업을 극감에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감 바느질 준비해 주세요. 저의 매듭 방법입니다. 소창대와 마찬가지로 홈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같은 색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깥의 바느질이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색깔이 원단에 섞인 색에 포인트를 주는 색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입 앞에 예쁜 선이 두 개 보일 거니까 그리 나쁜 모습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일 선을 무덤덤하게 보이기보다 포인트를 줘서 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소창의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접이 한 겹이었으니 사실 이 원단은 초창기 일본 린넨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두터운 린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텁다는, 원단이 두텁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이 두꺼워서 두터운 느낌이 드는 게 있고요. 실은 가늘더라도 촘촘하게 밀도가 높아서 두텁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린넨은 밀도도 높거니와 실도 아주 염료, 워싱 이런 부분이 전혀 가미가 되어 있지 않는 린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지시면,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고 둔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구입해 둔 지가 7, 8년 가까이 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린넨이 훨씬 더 소재가 두텁고 강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번에는 제가 혹시 여기 1cm는 시접입니다. 요 1cm의 시접이 왔다 갔다를 하시라 그랬는데,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거칠어 보이고 예쁘지 않을까봐 안쪽으로 시접 부분에서 그냥 시작해서 한 번으로 마무리합니다.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cm 바깥에 가로선이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얘가 일부러 당기지 않는 한 풀릴 일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이런 부분을 이용합니다. 왔다 갔다를 포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홈질이 빨간색으로 제법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겉면에 있는 꽃의 색깔을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소창에는 안쪽이니까 빨간 실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저 바느질 하셨던 소창의 색깔과 같은 일본 퀼트사 팜에서 나오는 실로는 103번을 제가 이용해서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103번, 실번호 10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색 실은 103번, 베이지색에 가까운 103번을 쓰기도 하고, 조금 무거운 린넨 톤을 쓰실 때는 131번도 좋습니다. 131번도 좋고, 또 한국인이 제일 좋아한다는 베이지색에 가까운 108번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실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 때도 있고 전혀 중요치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을 할 때는 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이 생길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일 바깥은, 아까처럼 제가 반땀 반박음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도 반박음질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까요? 반박음질을 하시려면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넓게 바늘땀을 가셔서 홈질로 땀을 좀 넓게 틔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반을 돌아가시면 아까와 똑같은, 겉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 반박음질이 홈질처럼 보이시는 바느질로 진행이 되고 당겨오지 않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땀씩 하시면, 얘는 제가 두 땀을 가기가 좀 힘듭니다. 천도 빡빡하고 중간중간에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는 부분은 특히 이 천이 기계 자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실이 몇 번 지나간 것이다 보니 새로운 바늘로 뚫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제 손가락에 뼈들이 이상하게 막 꺾이는 것 같지요. 실제로 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 예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좌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죠? 자, 이제 실이 꼬였습니다. 한번 잡담을 했더니 실이 꼬입니다.
끝까지 가시고 반대쪽으로도 반대쪽 일부러 실끈할 거 없이 살짝 돌려서 한 땀 더 주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사진을 처음 찍어봐서 상당히 떨리네요. 손이 떨려서 잘 제 손이 아닌 것처럼 움직여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수업을 하면 조금 더 촬영이 잘 될까요? 제가 타성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 잘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습은 좋은 것이야 하고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요. 자, 어쨌든 갑니다. 제 손이 아니어도 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둔탁한 바느질이 보이시더라도 저는 그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제 수업에는 다른 강좌명을 쓰기도 합니다. 소소한 바느질이기도 하고요. 듬승듬승 손바느질이기도 합니다. 실이 빠져서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는 병도 걸린다는데 아직 그 정도의 나이는 먹지 않아서 아닌 듯한데 떨리네요. 손이 자꾸 실이 짧아지니까 자꾸 빠집니다. 자, 이런 자수 부분이 지나갈 때가 가장 바늘이 빡빡하고 힘들게 지나갑니다. 이 작은 촬영 하나만으로도 와, 화면에 TV에 나오는 배우나 조명을 받으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걸 찍는데도 떨림 현상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외운 대사를 저는 뭐 외워서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외운 대사를 그대로 떨림없이 대사처럼 전달한다는 게 낭독도 아니고 몹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TV에 나오시는 모든 분을 존경하기로 마음먹어 봅니다. 일단 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얘는 다시 바느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듭을 위해서 한 바퀴 원을 만들면서 한 번 매듭을, 자, 매듭이 가장 끝에 와야 되니까 꼭 눌러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준비물을 맞대어서 연결하는, 끝과 안을 연결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자, 소창의 겉면, 린넨의 겉면을 마주하게 놓으시고 우선 요 중심을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심과 중심을 맞추어서 아까 그어둔 그 완성선 위, 자, 여기서 보시면
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고정핀 주시고 자, 이제 시즌핀으로 아래 위를 고정을 합니다. 아까처럼 대충 안 맞는 것이 이번에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즌핀으로 고정, 또다시 시즌핀으로 고정. 자, 하시면서 본인의 손들을 믿으십시오. 시접을 1cm 남겼으니 딱 소창의 2장과 겉면 린넨의 1장, 3장을 끝까지 딱 펴시면서 뒷손으로 잘 받쳐주시고 이렇게 스팀핀을 아까처럼 촘촘히 꼽습니다. 자, 얘도 이제 자, 너무 당기실 필요는 없고요. 소창의 아까 끈 부위까지 이렇게. 자, 반대쪽도 역시 시침핀을 꽂습니다. 시침핀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침핀을 잘 꼽으셔야 바느질이 예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침핀을 잘 꽂으시면 그 선 따라 바느질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 따라 바느질이 잘 되었다는 것은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고정시켜 놓은 시침핀 얘는 아까 이쪽이 본의 예정대로 2cm가 더 넓습니다. 자, 그 부위까지 꼼꼼하게 시침핀을 꼽아서 아래 위로 선 2개를 바느질할 예정입니다. 이제 바느질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는 혹겹이라서 붙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바느질을 요 선을 따라서 완성선을 따라 바느질을 할 계획인데요. 이 바느질을 하실 때는 2cm 안쪽에서 시작하셔서 가장자리로 가셨다가 쭉 넘어오셔서 여기에 오면 아주 두껍게 만져보시면 두꺼운 여러 겹의 천을 지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극감에서 땀이 벌어져 보일까봐 이 시접이 시작하는 1cm 안쪽에서부터 1cm 바깥까지 지나가야 되는 선의 반을 진행해서 가시다가 되돌아가셨다가 또 되돌아갑니다. 그럼 3번이 되겠지요. 조금 귀찮으신 듯 하나 두꺼운 이물질이 꼽혀 있을 때 시접에 처리 부분이 남겨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겉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다시 진행 방향으로 쭉 가시고 끝까지 바느질 하시고 2cm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끝내시는 작업을 요 선 하나 뒤집어서 위쪽 선 2개까지 바느질 하시겠습니다.